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구자 중 하나로 꼽히는 C3AI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티커 심볼이 아주 상징적이죠. 그냥 AI입니다. 네, 인공지능 그 자체를 티커로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장할 때부터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C3AI라는 기업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내세우는 기술력은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또 요즘 AI 시장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반대로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는 티커가 주는 상징성, 이게 단순한 이름값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성과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티커가 가지는 의미가 더 커질 수도 있을지, 아니면 그냥 상징으로 남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C3AI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먼저 C3.AI가 몸담고 있는 시장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그러니까 기업용 AI 시장 말이죠.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수치가 맞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성장세거든요. 연 30%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3.AI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시장의 순풍, 뭐랄까,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0% 성장이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왜 기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AI 도입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단순히 유행인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단순히 요즘 AI가 대세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절실한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일까요? 가령 제조업 공장을 생각해보면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어떻게든 더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하죠. 또 수십억, 수백억 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갑자기 고장나면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이 장비가 언제쯤 고장날 확률이 높은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측 유지 보수라는 거고요. 예측 유지 보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또 금융 쪽에서는 카드 부정 사용이나 보험 사기 같은 금융 범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AI가 여기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위험을 관리하는 등등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C3AI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기업들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냥 범용 AI 기술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푸는 솔루션에 집중하는 거죠. 시장의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C3AI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니까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었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해서 1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고요. 네, 1억 달러를 넘어서는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성장률도 26%면 상당히 견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연간 전체 매출도 보니까 3억 8,910만 달러로 이것도 전년 대비 25% 성장했더라고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 매출 성장률 자체가 무려 7분기 연속으로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셨네요. 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이건 꽤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매출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 회사의 성장 동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시장에서 C3AI의 솔루션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총량이나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 그 매출의 질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매출의 질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C3AI의 매출 구조를 보면 구독 기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구독 매출이요. 그러니까 매달 또는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회성으로 프로젝트를 따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이 구독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업 모델이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C3.AI가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일회성 매출보다는 꾸준한 구독 매출이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데 바로 이 회사가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지속적인 적자 구조입니다. 네, 그게 C3.AI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좋았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서도 비갭 기준으로 봐도, 그러니까 회계 처리상 특정 비용들을 제외하고 조정한 기준으로 봐도 주당 0.16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시장 예상치였던 0.30달러 손실보다는 훨씬 양호한 결과였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손실 폭을 줄인 건 잘했지만 어쨌든 아직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네, 정확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성장 고비용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연구개발, R&D,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D랑 영업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실제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 회사가 창립 이래 누적된 결손금, 그러니까 계속 쌓여온 적자 총액이 무려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14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 아닌가요? 누적 적자가 그 정도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명확한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아, 목표 시점이요? 언제쯤 흑자를 낼 거라고 하나요? 2027 회계연도 하반기에는 BGAAP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 남은 건가요? 근데 누적 적자가 14억 달러나 되는데 그 목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지출 구조를 생각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처럼 들리는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 목표 달성 여부는 앞으로 C3.AI가 얼마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매출 성장세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매출 성장률이나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 확보 속도 등을 보면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제시한 수익성 개선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기별로 추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야말로 C3.AI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숙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는 거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더라고요. 아, 네. 그건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2025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투자 자산을 합친 금액이 약 7억 4,27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7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부채, 빚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풍부한 현금 보유량과 낮은 부채 비율은 C3.AI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왜 중요한가요?
이 넉넉한 자금력이 바로 회사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엔진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즉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적자 상태에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C3.AI가 자금 부족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풍부한 현금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한 흑자 전환 목표 시점까지 버티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비교적 튼튼하다는 점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C3AI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이 궁금한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들이 나오더라고요. C3AI 기술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델 기반 아키텍처,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이걸 적용한 C3 에이전틱 AI 플랫폼이라고 하던데요. 모델 기반 아키텍처라 좀 어렵게 들리네요. 네, 용어 자체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기업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일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정리해야 하고요. 데이터 통합.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어야 하죠. 모델 개발.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해서 사용해야 하고 배포, 또 계속 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 이 전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죠. 데이터 준비부터 실제 적용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델 기반 아키텍처가 등장합니다. 이 복잡한 AI 개발 및 운영의 전 과정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미리 정의된 모델이라는 추상화된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조립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네, 데이터 모델, 분석 모델, UI 모델 등등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개발자들은 밑단에 깔려있는 복잡한 IT 인프라 구조나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차이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자신들이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문제의 로직을 구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개발자들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유연하게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발 생산성을 그야말로 극적으로 높여주는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기반 아키텍처, 확실히 개발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C3.AI가 요즘 더 강조하는 기술이 있다면서요? 에이전틱 AI라고 하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에이전틱 AI, C3.AI가 미래 핵심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건 기존의 AI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AI에게 마치 지능을 가진 비서처럼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AI가 스스로 주어진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나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하고 실제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고요? 와,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조금 SF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술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자동화 기술, 예를 들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같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RPA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RPA는 주로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자동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정해진 규칙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예측 유지 보수 얘기를 했었죠. 기존 AI가 제조 라인에서 이 기계가 곧 고장날 것 같다고 예측하는 데 그쳤다면 에이전틱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장 예측 정보를 받으면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고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생산 계획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조종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체 부품 재고가 있는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만약 부족하면 발주 시스템과 연동해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관련된 여러 부서의 시스템과 소통해서 최적의 유지보수 일정을 잡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사람처럼 복잡한 일련의 작업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워크플로우를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변화의 핵심입니다.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런데 C3.AI가 이 에이전틱 AI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고요? 네. C3 AI가 내세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에이전틱 AI 기반의 솔루션을 이미 100개 이상 개발해서 국방, 제조, 에너지 같은 실제 산업 현장에 상용화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개 이상이요? 벌써 그렇게 많이요? 네. 물론 이 100개 솔루션 각각의 기술적 깊이나 실제 구현된 자율성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도 있을 거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경쟁사들이 아직 에이전틱 AI의 개념을 연구하거나 초기 기술 검증 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C3 AI는 이미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구현 경험과 상용화 레퍼런스를 상당히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상용화된 에이전틱 AI 솔루션이라 확실히 그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혹시 이 솔루션들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혹시 이름만의 에이전틱 AI고 실제로는 아직 단순 자동화 수준에 가까운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살짝 들거든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사실 100개 솔루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능까지 외부에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C3 AI가 공개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C3 AI가 꾸준히 강조하는 바는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선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서는 수많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예측하고 어떤 위협부터 대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위협 예측 및 대응 우선순위 제한이요? 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망 전체의 부하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발전량과 전력 분배 계획을 AI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자동화라고 보긴 어렵죠. 복잡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국방이나 에너지 같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AI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나 고객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진 않을까요? 기술이 너무 앞서 나가서 오히려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점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국방 안보나 핵심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AI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신중론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많은 솔루션들은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AI가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면 최종 결정과 실행은 사람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인간 통제, 휴먼 인 더 룹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군요. 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AI의 자율성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완전 자율보다는 인간과의 협업 형태가 주를 이룰 겁니다. C3 AI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 앞선 기술을 실제 고객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또 시장의 기술 수용 속도에 맞춰 솔루션을 진화시켜 나가는 전략적인 유연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른 기술이 되어서 시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고객 및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시장의 수용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기술력 외에 C3 AI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좀 독특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만 파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C3 AI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바로 턴키 방식의 SaaS, Software as a Service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턴키 방식 SaaS요? 턴키라면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에너지, 제조, 금융, 국방 등 각 산업 분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요하고 특화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3 AI가 미리 만들어 놓은 완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복잡하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I 전문가를 고용해서 몇 달, 몇 년씩 걸려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C3 AI의 기성 솔루션을 구독해서 바로 도입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AI를 활용해서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확 낮춰주는 거네요. 그렇죠. AI 도입을 훨씬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자체도 제공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턴키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부각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력과 더불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C3.AI의 강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기술과 솔루션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데 있어서 파트너와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시장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죠. 특히 C3.AI 같은 성장 기업에게는 강력한 파트너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같은 글로벌 탑티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C3.AI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거대 클라우드 삼총사들이요? 네.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C3.AI는 두 가지 큰 효과를 얻습니다. 첫째는 자사 솔루션이 이들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기술적인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 고객 네트워크와 막강한 영업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파트너사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C3.AI가 직접 발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그 파트너십의 효과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 회계연도 4분기 데이터를 보면요. 이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발생한 예약, 이 부킹스 실적이 여기서 예약이란 앞으로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약 실적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파트너 경유 예약 실적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무려 419%나 급증했습니다. 419%요? 와, 4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정말 폭발적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이건 C3.AI의 솔루션이 파트너사들에게도 매력적이고 또 파트너사들의 영업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생태계가 C3.AI의 성장 가속 페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와, 419% 성장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자, 이렇게 C3.AI가 자체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도 강력한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C3.AI의 주요 경쟁사로는 어떤 기업들이 꼽히고 또 그들과 비교했을 때 C3.AI는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팔란티어, 티커 PLTR이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티커 SNO, 이 두 회사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 및 AI 플랫폼 시장에서 C3.AI와 가장 자주 비교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로 바로 그 두 기업, 팔란티어 PLTR과 스노우플레이크 SNO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부터 좀 볼까요?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팔란티어. 원래 미국 정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에 아주 복잡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명성을 쌓아온 기업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마치 직소 퍼즐 맞추듯이 통합하고 연결해서 그 안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이상 징후, 예를 들면 테러 위협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군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이라는 자체 AI 플랫폼을 야심차게 출시하면서 일반 기업 시장, 즉 상업 시장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C3.AI와 직접 부딪히는 영역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팔란티어는 현재 C3.AI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비갭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 점은 C3.AI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보면 팔란티어가 C3.AI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매출 비율 PSR 같은 지표들이 훨씬 높다는 뜻이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C3.AI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강점을 비교해보자면 팔란티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능력, 그리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약간 탐정처럼 데이터를 파헤치는 데 특화된 느낌이랄까요? 반면에 C3.AI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델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 대규모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턴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융합의 팔란티어, 모델 중심 애플리케이션의 C3.AI. 약간 방향성이 다르네요. 그럼 다음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떤가요? 이 회사도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네, 스노우플레이크, SNOW.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즉 기업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관리 분석하는 플랫폼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 쌓아두고 매일 분석하고 있죠. 데이터 저장 및 처리의 최강자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최근에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코텍스라는 이름의 AI 윗 머신러닝 서비스를 출시했거든요. 아, 스노우플레이크도 AI 서비스를 시작했군요. 네,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이미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이 방대한 기존 고객 기반과 그 고객들이 스노우플레이크 안에 쌓아둔 막대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가 이미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환경 안에서 추가적인 복잡한 작업 없이 바로 AI 기능을 손쉽게 활용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스노우플레이크에게는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과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용이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AI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처음부터 개발하고 또 특정 산업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C3AI나 팔란티어에 비해서는 후발주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C3AI가 강점을 보이는 산업별 턴키 솔루션이나 에전틱 AI 같은 더 고도화된 AI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플랫폼 강점을 기반으로 AI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C3AI는 결국 어떤 차별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턴키 AI 애플리케이션,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C3AI의 핵심적인 차별화 전략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 industry specific의 특정 비즈니스 문제, use case specific을 태결하는 완제품 형태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게 C3AI가 경쟁사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팔란티어나 스노우플레이크가 기업들이 데이터를 더 잘 다루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플랫폼이나 도구, 툴을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면 C3AI는 고객들이 AI 기술 자체의 복잡성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즉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별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보다는 완제품 솔루션에 방점을 찍는 거군요.
네, 물론 C3.AI도 C3AI 플랫폼이라는 기반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주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공급망 최적화 솔루션, 사기 탐지 솔루션 같은 구체적인 턴키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밸류에이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C3.AI는 팔란티어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 차이가 꽤 크다고 하셨죠? 물론 여기에는 C3.AI가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팔란티어보다는 다소 낮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위험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C3.AI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약속했던 수익성 개선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상승 잠재력, 즉 업사이드 포텐셜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이지만요. 그렇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자, 이렇게 경쟁 환경까지 살펴봤습니다. C3.AI가 가진 기회와 강점들을 확인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겠죠?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있다 해도 투자에는 항상 위험 요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만약 C3.AI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역시 가장 크고 본질적인 리스크는 바로 지속적인 수익성 문제입니다. 또 수익성 얘기군요. 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장점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R&D와 영업 마케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흑사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여전히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시장은 C3.AI가 약속한 2027년 하반기 BKAP 흑자 전환 목표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수익성 개선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자 심리에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성 문제, 첫 번째 리스크. 또 다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고객 집중도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C3.AI는 특정 대형 고객, 바로 에너지 대기업인 베이커 휴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한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면 그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계약이 변경될 경우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 베이커 휴즈요. 그 회사 이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이 리스크는 최근 들어 상당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베이커 휴즈와의 기존 계약이 2028년까지 성공적으로 연장되었고요. 또 그 사이에 C3.AI가 다른 산업 분야의 신규 고객들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베이커 휴즈 외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5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면 베이커 휴즈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약 20%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거죠. 20%면 그래도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네요. 네,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 고객 비중으로는 20%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 다변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현재 C3.AI는 과거 베이커 휴즈와의 파트너십 계약 조건이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집단 소송, 시큐리티 클래스 액션 로스위트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 소송 중이군요. 네, 이런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 즉 거액의 배상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소송 과정 자체가 경영진의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빼앗아서 핵심적인 사업 운영이나 전략 실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평판 하락은 물론이고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 시장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이죠. 바로 치열한 경쟁 환경과 눈부시게 빠른 기술 변화 속도입니다.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C3.AI가 가지고 있는 모델 기반 아키텍처나 에이전틱 AI에서의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쟁사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추격해 올 테니까요. 그렇죠.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 그리고 기존의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체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C3.AI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 기업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C3.AI 역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함께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해서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성 문제, 아직은 남아있는 고객 집중도 이슈,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리스크,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빠른 기술 변화, 이렇게 4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주셨네요.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C3AI라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 기회부터 기술력, 경쟁 환경, 그리고 리스크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C3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모델 기반 아키텍처와 에이전틱 AI라는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턴키 솔루션, 여기에 강력한 클라우드 파트너 생태계까지 활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분명 잠재력이 큰 유망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이전틱 AI 분야에서 보여주는 선도적인 위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최근의 실적 개선 추세 역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속적인 수익성 문제와 높은 고객 집중도, 법적 리스크, 그리고 빅테크를 포함한 강력한 경진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분석 결과가 C3AI에 관심을 가진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C3AI는 앞서 언급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높은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높은 불확실성 및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유형의 성장주 투자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네. 이 회사의 미래 성공 여부, 그리고 주가의 향방은 결국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출 성장 가속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거나 더욱 높일 수 있는가? 둘째, 기존의 베이커 휴즈 외에 새로운 대형 고객과의 계약을 꾸준히 성사시켜서 고객 기반을 안정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가?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강력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넷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회사가 약속한 2027년 하반기라는 시점에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을 실제로 증명해 볼 수 있는가. 앞으로 C3.AI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답을 시장에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 실행력과 증명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AI 혁명이 앞으로 우리 산업과 사회에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강하게 믿고 C3.AI가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이 거대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결국에는 주요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이나 밸류에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크거나 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C3.AI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니까요. 결국 C3.AI의 기업 가치는 그들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비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 즉 꾸준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최종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로서의 특징과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들까지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C3AI가 당면 과제인 수익성을 개선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핵심 미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에이전틱 AI 기술이 앞으로 예상대로 더욱 발전해서 AI 에이전트들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특히 국방이나 에너지, 금융처럼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기반 시설 운영에 더 깊숙이 통합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응용 분야들이 새롭게 열릴 수도 있겠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강력한 자율성을 가진 AI의 판단과 행동이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오용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과거의 기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기관망이 마비된다거나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온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의 자율성 획대가 가져올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깊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이 질문은 C3AI라는 개별 기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3AI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